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서대 경영대학 원장님이시고 한수진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기업문화 파트장을 지내셨고 현재 노무법인 노구인 대표이사로 계시는 황용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열매 사회적 협동조합 김경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토론이 이제 세 분이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첫 번째 순서는 전문가 토론입니다. 그래서 약 35분 정도 전문가 토론 시간을 가지고 끝나면 이제 플로어 이제 토론 시간이 약 한 20분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한 사항들은 플로어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드린 이제 마이크를 이제 넘겨드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으로 자리를 이끌어 주실 호서대 한수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한수진 교수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한수진 교수라고 합니다. 호서대학교. 박수 치시려면 크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포럼이라고 하는 자리는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발표된 두 개의 기업의 사례를 보니 저 또한도 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전문가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 명이 같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아마 이제 플로어 토론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혹은 이걸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은 30분, 각 10분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 토론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정 토론 순서는 우선 황용석 대표님, 그 다음에 김경애 센터장님, 그리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씩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까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노무법인 노구인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작년까지 롯데그룹에서 30년간 노사관계하고 이제 조직문화를 30년간 이제 하다가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여기에 더원의 김영미 대표님은 저하고도 많은 일을 하셨고 뭐 조직문화나 이런 거에는 뭐 거의 상당한 역량을 이렇게 갖고 많은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인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두 회사 발표를 좀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위에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이제 시도 자체를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 자체는 어쨌든 위에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이제 시작의 씨앗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위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바꿔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슴속에 질문 하나를 던져봤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참 이렇게 경영진들을 설득하기가 많이 힘들었다. 근데 그거는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첫 번째 과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내 회사가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회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정말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회사가 아니라면 그건 뭐 누가 그 시작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먼저 던지고 출발점부터 여러분들의 열정이 앞으로 이런 일터혁신 프로그램이 좀 확산되고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관점과 인식의 차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점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정부 사업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현 정부의 이제 가장 중점 과제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중 구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격차 해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또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야기하기 때문에 이중 구조를 좀 개선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어떤 시각이고, 이런 사업을 사실상 이제 이렇게 확산시켜 갖고 한다는 게 저는 정부가 굉장히 이 뜻깊은 이런 그 과제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관점인데요. 기업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보통 우리 중소기업과 물론 뭐 시장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제 아까 신성 CNT처럼 이제 삼성하고 같이 이제 그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이제 그런 회사도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청업체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충 그런 말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하청업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변화된 파트너사라고 합니다. 이 하청업체라는 얘기를 안 써요. 파트너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식의 변화가 어떤 관점으로 와 있냐면, 예전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이제 우리를 서브하는 그런 조직으로 봤다면 지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트너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쟁력은 이제 우리 파트너사한테도 달려 있다. 그렇다면 파트너사가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파트너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이제 우리 파트너사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평가 기준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뭐 고용 문화를 우리 회사가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과연 경쟁력을 갖고 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쳐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 조직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천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니까 참 분석틀도, 이게 대기업에서 많은 조직 문화 개선하는 틀들을 막 다 지금 적용시켜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 틀을 적용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이 뭘 좀 바꿨다고 해서 직원들이 금방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비전을 갖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상 소요가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롯데에서 사실상 롯데에서 이제 이 근무를 할 때 조직 문화를 담당하면서 PC 오프제를 6시에 이제 PC 끄는 PC 오프제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시국에 무슨 PC를 6시에 끈다는 얘기냐 이제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저항도 많이 있었죠. 그걸 설득해 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이 성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왜? 이 인식들이 서로가 달라요. 젊은 세대의 인식과 또 지금 이 위에 한 50대 정도에 있는 분들의 인식과 또 중간 세대, 이게 다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이제 통합시켜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다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열정이 있다면 그런 어떤 시장은 이제 이미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 발표한 회사들에서 이제 이렇게 신성 CMP가 내용을 쭉 보니까 CEO의 조직 문화에 대한 비전 선포를 이렇게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단기 과제로 좀 밀려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CEO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비전과 연계된 조직 문화 변화 방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은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안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정말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꾸면서 회사의 의지를 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못 해줄 거는 이해를 또 구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2단계로서 CEO가 정확하게 우리 조직을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추가적인 그런 작업들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무와 열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센터장 김경애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나무와 열매는 전국 최초로 장애 당사자와 부모,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인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주 사업은 돌봄이고요. 지역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생애 주기별 평생 돌봄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토론 참여자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시다시피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신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장애인 쪽에서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도 되는지 맞는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나무와 열매도 작년에 더원과 함께 고용문화 개선 영역의 컨설팅에 참여했었는데요. 처음 참여할 때에는 좀 컨설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는 처음 우려와는 다르게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조직이 좀 더 다져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많이 애써주신 저희의 이제 컨설턴트 노현주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협 컨소시엄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저희도 받았던 고용문화 개선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신협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진단을 실시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EOS나 뭐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진단은 동일하지만, 그 이외에 뭐 리더 구성원에 대한 교환 관계나 심리적인 안정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경험상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도 알 수 있었고, 언뜻 비슷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구성원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제 마음을 알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꽤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만 뭐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와 실질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부정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하는 자리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신협은 전국적으로 큰 조직이고 단위 시험마다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더욱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협의 발표에서 다양한 진단 툴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 크지도 않은 조직이고 뭐 기간도 길지 않은데 의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건 역시도 서로 간의 소통의 방법들을 좀 더 좁혀가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신협 사례에서는 성평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걸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곧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설명하실 때 나타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이제 임직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잡아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신협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성 CNT에 대한 의견은 신협은 그래도 저희와 같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금 친근감이 있는데 CNT 같은 업체는 사실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컨설팅을 할 때 이직률이 되게 높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고용문화 개선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업이구나 생각을 했고 결과에 도출된 내용을 듣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거는 말 그대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이제 불편했던 마음들을 한꺼번에 이제 다 말할 수 있어서 속 시원한 자리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된 문화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신성에서 제일 이슈로 둔 것은 신규 입사자의 정착을 다루었던 것 같아요. 현장 중심 교육 훈련과 연계해서 설계하고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현장의 경력자나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고용문화 개선은 그 안에서도 참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느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각각 기관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제 것까지 이제 토론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협하고 그 신성 CNT의 접근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신협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조직 내부적으로 완전히 이해된 상태는 아니었다. 외부에서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외부에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 심지어 경영진까지 이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여야 할 건가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진단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진단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성 CNT 같은 경우는 명확한 문제가 있었죠. 이직률 40%, 50%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동안 잘 됐는데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게다가 이거 잡으려면 돈 드는데 이거 돈 드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기관에 있어서는 접근 방식이 확실히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단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점이라는 걸 어떻게 정형화시키고 눈에 보이게끔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수화시키고 이 점수라고 하는 부분도 다양한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이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신협 같은 경우는 6개 단위 신협들을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데 접근 방식 자체도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6개 기관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6개 중에서도 2개를 그룹핑을 해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들, 그래서 그에 따른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혹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을 각각의 해결안으로 제시했던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토론이라는 게 부정적인 얘기도 조금씩은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잘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한 부분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신협을 분석을 하실 때 경쟁가치 모델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경영학에서는 조직문화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경쟁가치 모형을 보면 1순위 어떤 문화, 2순위 어떤 문화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신 뒤에 보면 LMX하고 심리적 안정감은 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쭉 나왔는데 경쟁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1순위, 2순위라고 해놓고 이게 어떤 식의 시사점으로 나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거기 설명도 다 있겠지만 조직 내에 경쟁적인 가치 두 개 이게 해가지고 문화 유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나중에 토론 정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컨설팅은 아시다시피 컨설턴트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안하고 가는 겁니다. 실제 실행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내가 이 컨설팅을 통해서 받았던 이 해결안을 가지고 얼마만큼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답변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조직 내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아마 컨설팅을 하시면서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좀 종단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LMX라든가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혹은 직원 만족도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제도적인 측면의 부분, 시스템에 대한 측면이라고 나누어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신협 단위에서 단위 조합 내에서도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협에 관련돼서 그 앞에 표 보시면 6개 기업 신협에 대해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슷한 데가 있고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두 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BD인가? 뭐 거기 같은데요. 되게 유사한데 한쪽은 자포스팅을 했고 한쪽은 직무순환 제도를 사용을 개선하러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이걸 다르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신성 CNT입니다. 신성 CNT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와, 이런 거 써먹으면 재밌겠다. 제가 이제 아까 경영대학원장이다 보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제 말할 거리가 생겼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우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 문제점 가장 큰 게 현재는 이직률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회사에 입사하고 이거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합쳐서 첫 번째 첫 직장을 옮기는 때가 2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요즘은 이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밸류업 시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성은 훨씬 더 높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부분들. 또 하나는 뒤에 가면 해결안을 8개인가 그걸 뽑아내는 과정을 보시면 페이오프 매트릭스라는 걸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비용하고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에 따른 성과나 효과가 얼마큼 나오는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상대적으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걸 순위를 매겨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중소기업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안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저거 괜찮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의 해결안도 도출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거 우리 매일 얘기하는 외재적, 그러니까 돈을 준다거나 뭐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부여 안에서 회사를 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했다는 부분들도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데가 붙었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서 이거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 걸로 하면 고용 개선 문화 해서 고용 문화 개선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이직률이 떨어졌어요, 뭐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만들어낸 원인. 루커즈라고 하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조직 적응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규 입사자가 조직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OJT나 이런 교육훈련, 초반에 OT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잡하고 미스매칭됐을 수 있어요. 또는 채용 절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열이 나는 이유는 감기일 수도 있고 폐렴일 수도 있고 어디 염증일 수도 있고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열이 나는 거는 보통은 문제점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향후에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서 들어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직률이 확 떨어졌죠. 이게 보면 30% 40%에서 어디까지? 9.%가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근속연수에서 어느 연수에서의 직원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집중을 했던 걸 신규 진입자라고 한다면 신입사원들의 떨어지는 것이 보다 중요할 테니 그 부분이 혹시 얘기가 있다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성과지표, 다시 얘기하면 컨설팅을 받고 나서 조직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성과지표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직률 혹은 매출액 이런 거는 매우 뒤쪽 단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고용 문화라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교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정단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그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원래는 전 직원이랑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컨설팅을 함으로써 직원들이랑 그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직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모든 직원들한테 오픈하는 걸 원치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딱 봐도 이거 내가 얘기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내가 김씨인데 김씨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고충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중간관리자 회의를 했습니다. 중간관리자 회의를 해서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회의를 했고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다 도입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당장 도입하냐, 미래에 도입하냐, 아니면 저희가 제가 다니고 있는 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향후에 도입하냐라고 그 시기적인 문제를 계산을 했고요. 아까 컨설팅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포스팅이라든가 노사협의회들은 바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진단받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시차 출근 제도도 있었고요. 그 아시겠지만 은행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 노트에는 아직 지우지 못한 숙제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관리자들이 반발이 한다고 하면 제도가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머지 제도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연중에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점심 먹으면서 직원들한테 요새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다른 데는 한다던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지금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이 그 두 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킨의 경쟁가치 모형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1순위, 2순위로 조직 문화를 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컨소시엄은 PM 한 명에 3명의 컨설턴트가 이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의 첫 번째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직원분들한테 우리 신협의 조직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풀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남성적, 뭐 보수적, 뭐 좀 극단적으로 좀 꼰대 문화다라는 그런 되게 적나라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딱 모아놓고 보니까 경쟁가치 모형을 실제 도입했을 때 어떤 하나의 문화 유형으로 수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쟁가치 모형을 통해서 우리 단위 신협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 문화 유형을 하나로 규정해 보고 싶은 사실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제 경쟁가치 모형을 해봤는데 그 단위 신협마다 나오고 있는 조직 문화 유형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떤 하나로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싶어서 욕심을 냈는데 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 문화 유형이 각각 달리 도출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시사점이었고요. 이렇게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자포스팅, 어떤 회사는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포스팅을 논의했는데 어떤 회사는 순환보직 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가장 좀 직관적으로는 그 규모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스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 내부에 하나의 채용 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채용 절차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이를 실제 담당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서 순환직물 도입한 회사는 조금 소규모 신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신협은 어떻게 보면 자포스팅을 실제 도입하기에는 조금 실무 인력이 손이 좀 모자라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자포스팅은 약간 조금 오피셜하지는 않고 좀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면담하는 선에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걸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기존에 어떤 쳐져 있던 칸막이를 좀 개방하는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나머지 신협들은 자포스팅을 어느 정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실무 인력이 그래도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답변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서 질문이 뭐였는지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 뭐였는지 먼저 정리 드리고 차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게 이제 신규 입사자 온보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경력자나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실제로 이직률 감소라는 큰 효과를 보게 됐는데 그랬을 때 좀 근속 연수별로 좀 이직률이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었는지, 실제로 신규 입사자분들의 이직률이 좀 낮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차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요. 그 중간 관리자 역할 개선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시행했던 게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했을 때 케어 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적응할 수 있게끔 뭐 졸졸 쫓아다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계속 케어를 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빨리 적응해서 조직에 융화돼서 어떻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요. 업무 평가 1개월을 둬서 업무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당사자랑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되게 딱딱한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식으로 유도를 해서 잘 진행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한테. 또한 그 모든 팀장님들은 리더십 교육을 반드시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교육 문화 개선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연관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요. 이직률에 대해서 엄청 높았다가 줄어드는 게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1년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지원율이 왜 낮을까? 이직률이 왜 높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일터혁신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됐던 거고요. 1년에 입사를 하자마자 3일 만에 그만둔 경우도 있고 23년도엔 좀 그런 22년도까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지원율도 높이고 이직률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